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5 성형외과의 박종림 원장입니다. 턱이 짧고 안으로 들어가서 턱이 작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흔히 무턱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무턱의 분류를 엄밀히 따지고 보면 턱 전체가 작은 경우도 있고요, 턱 끝만 작은 경우도 있고, 입이 나와서 턱이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옆에서 이 비율을 봤을 때 턱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통틀어서 무턱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턱을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을 흔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술과 수술부터 좀 나눠 볼게요. 시술의 종류는요,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로 여기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경우죠. 그래서 필러를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주사기로 지방을 집어넣는 지방 이식, 크게는 그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시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로 교정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3mm 정도까지는 주사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자라는 정도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예를 들면 4mm, 5mm, 6mm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필러나 지방 이식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보형물을 넣거나 뼈를 잘라서 전진시키는 턱끝 성형술, 이 수술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보형물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뼈 수술이 나는지, 이런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형물 수술은요, 우리가 입 안으로 째고 들어가서 턱 앞에 이게 동그랗게 된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로도 넣어서 턱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형물을 넣는다는 것 때문에 몇 가지의 단점도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물질을 넣는 거죠. 이물질을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보형물이 좀 깨름직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전진돼서 나오거나 뭘 넣어서 아주 약간의 길이 연장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이 뾰족해진다거나 뭘 집어넣는데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류의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형물 수술이 적합한 경우는 주로 뒤로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 경우, 길이가 약간만 범위 안에서 약간만 길이를 늘려줘야 되는 경우, 간단한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뼈 수술의 경우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뒤로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 뒤로 후진도 할 수 있어요. 길이를 단축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끝의 모양을 조금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폭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분석을 했을 때 턱끝에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뼈 수술이 장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무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술과 수술 안에서도 보형물 수술과 뼈 수술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술과 수술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턱끝의 크기와 모양에 맞는 적절한 시술 혹은 적절한 수술을 하면 훨씬 많이 이뻐지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적절한 교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